평소 시력도 좋고 눈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안과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42세 김모 씨. 회의 중에 화면 속 글자가 갑자기 출렁거려 보여 안과에 방문했더니 중등도 당뇨 망막병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눈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당뇨 망막병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성열석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뭔가요? 우리 몸에 오는 당뇨의 합병증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혈관 질환인데 미세혈관으로 생긴 합병증이 있고 또 하나는 큰 혈관에 생긴 합병증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제일 먼저 생길 수 있고요. 콩팥에 생길 수 있고 족부변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혈관에 생기는 거는 심혈관 질환 유발하는 이 동맥경화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죽상경화증이라는 그런 혈관 병변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 질환이 생겨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한 합병증이 되기는 합니다. 눈의 합병증도 나눠보면은 각막부터 해서 백내장 유발하는 수정체 이상을 유발하고 시력도 좀 변동을 유발합니다. 당뇨가 고혈당일 때는 근시가 생기기도 하고 혈당이 좀 낮으면 오히려 또 원시가 생기기도 하고 시력이 좀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침침함을 느끼시죠. 그리고 또 홍채에도 이상을 유발해서 동공이 이렇게 좀 커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신경병증인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이제 신경질환입니다. 망막이라는 신경층인데 이거 우리 눈에 카메라 필름 같은 조직인데 여기에 생기는 합병증이 제일 무섭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혈관의 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문제입니다. 혈관이랑 원래 이렇게 신경층은 서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장벽 역할을 하는 이 세포들이 손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똑바로 혈관이 쭉 가야 되는데 약해진 혈관 벽 쪽으로 꽈리 모양의 혈관이 혈관류라고 하는데 아주 작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피가 좀 잘 공급이 안 되는 혈관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런 혈관들은 말라서 결국 손상이 되고 이제 없어지는 혈관이 되면서 망막이라는 신경층에는 굉장히 왕성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신경 손상이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지만 그 혈관이 급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안정적인 혈관이 못 되니까 잘 터지는 혈관이 됩니다. 그래서 출혈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유리체 출혈, 망막 압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됩니다. 그게 또 더 진행을 하면 이제 망막 박리 되고 결국 신생혈관 녹내장 되고 실명하게 되고 이런 무서운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보통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사진 찍어서 사진 판독합니다. 안저 검사라고 하는데 출혈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세혈관류가 생성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안저 검사를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가 형광안저 촬영, 하나가 눈속 CT 검사, 그러니까 안구광학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OCT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형광안저 촬영을 통해서 혈관의 이상 부위를 관찰해서 당뇨 망막병증의 전체적인 그 등급을 나눕니다. 당뇨합병증을 초기, 보통 이제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신생혈관 생긴 이후의 병변들이 말기 병변입니다. 황반부가 붓게 됩니다. 시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CT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OCT 검사를 통해서 황반부종을 같이 검사해서 우리 눈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병원들이 검사비를 갖추고는 있지만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또 의료진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막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서 검사를 적절히 받으시고 중증도의 단계를 판정받으셔서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당뇨 망막병증 중에서 당뇨 황반부종이 좀 심하신 분입니다. 좀 심각한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 환자분이신데 시력이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 황반부종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시력이 그래도 0.9, 0.8 이상 시력이 나오십니다. 조금 더 가운데 부분을 침범하면 시력이 더 좀 떨어지실 것 같긴 합니다. 안티-VEGF라고 하는데 그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사 약물의 효과가 대체적으로는 4주 정도 갑니다. 부종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시력 상태를 확인해서 주사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에 지금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경증과 중증은 어떻게 나누나요? 경증과 우리가 중증이라고 표현을 하면 중증은 뭔가 좀 심각한 거,
경증은 좀 그래도 좀 두고 봐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경증은 우리 검사상에서는 당뇨망막병증이 있지만 근데 직접적인 치료를 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치료를 직접 해야 되는 단계를 중증 단계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력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될 것 같고 또는 시력의 영향을 받기 임박한 경우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반부종과 심각한 비증식 단계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느껴지시는 걸로는 시력에 대한 영향입니다. 다. 처음에 시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고 좀 침침하게 느껴지고 그런 단계부터 점 같은 것이 떠다니는 유리체 출혈은 검은 점으로 보통 느껴지시는데 좀 진한 점들이 떠다니고 전체적인 시야를 가려버리는 증상이 있으시면 이게 황반부종이나 유리체 출혈이 되면 생기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혈당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30세 이후에 생기신 성인형 당뇨, 우리 보통 제2형 당뇨라고 하는데 혈당 조절이 시작된 이후부터 당뇨병증이 바로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당뇨병증은 1년 이상은 진행이 됩니다. 무조건 당뇨합병증은 당뇨병이 진단된 시점에서 당뇨병을 잘 컨트롤 하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주로 3개월 이상의 당뇨의 평균 수치라고 보실 수 있는 그 당화 혈색소 수치가 있습니다.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되는 처치고요. 중증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눈 상태에서는 직접적인 눈의 처치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이 레이저 치료입니다. 황반 부종이 있으실 때는 레이저 치료를 황반 중심에 하게 됩니다. 심각한 비증식 단계인 경우 또는 아예 신생혈관이 이미 생겨버린 경우 또는 유리체 출혈이 생겨버린 경우 이럴 때는 범망막 광응고술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전체에다가 하게 됩니다. 당뇨망막병증을 심각하게 넘어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관 내피 성장 인자입니다. 이게 눈 안에 아주 많은 이제 고이게 되고 그게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건데 사실 그거의 대표적인 거는 스테로이드였습니다. 그게 합병증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일반 명칭으로는 아바스틴이라고 하고 이 약물을 많이 사용해서 눈 속 주사를 하고 있고요. 많이 알려진 거는 루센티스라는 약인데 이 약물의 주사 비용이 되게 이제 고가였었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갖는 그런 약물이 개발되어서 거의 비슷한 성분에 효과가 거의 동등한 그런 약물이 요즘에 개발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것도 좀 절감하면서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직접적인 수술입니다. 신생혈관 녹내장까지 생기셔서 아주 심각한 단계로 넘어갔는데 처치가 좀 곤란하신 경우 눈속 주사를 열심히 하지만 신생혈관이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 또 유리체 출혈이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망막 앞 출혈이 생기셨는데 그 황반을 덮어버리신 분들 그럴 경우는 빨리 피를 좀 제거해 드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유리체 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당뇨망막병증도 합병증이 있나요? 출혈이 돼서 생기는 유리체 출혈, 안구 안쪽을 피가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고 망막 앞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가 고이기 때문에 황반을 꽉 막고 있고 피가 고인 것 자체가 황반에 영향을 줍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로 보는데 신생혈관이 홍채에 자라 들어가는 겁니다. 신생혈관 녹내장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방수, 우리 안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액체가 생성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고 방수가 생성은 되지만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빠져나가는 유출로가 이 혈관 및 섬유성 병변으로 막히게 됩니다. 안압이 조절이 정말 안 되는 녹내장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까지 가시면 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나빠진 시력은 되돌릴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황반부종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거는 부종을 어떻게든 낮춰드리고 그러면 시력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리체 출혈을 유발했거나 또는 망막 앞 출혈을 유발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걸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수술 치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눈속 주사를 꾸준히 한다든지 또 레이저 치료를 꾸준히 한다든지 해서 시력을 최대한 유지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당뇨 환자들이 많은데 당뇨망막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나요? 당뇨병 있는 분들이 당뇨망막병증 있는 비율이 되게 적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냥 1%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를 다 검사해 보면 당뇨망막병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 정도까지 되는 걸로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리고 2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인슐린을 꼭 맞으셔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당뇨 황반 부종이 오시지 않으면 시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젊으신 당뇨 환자분들은 증식성 단계로 넘어가신 눈이어도 출혈이 되기 직전 단계라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황반 부종만 없어도 병원에 오시지 않습니다.
좀 안과 검진을 하셔서 감별 받으셔야 됩니다. 30대 이상 이후에 이제 진단된 분들에 대해서 성인형이라고 부르는데, 성형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검사한 거로는 한 10년 이상 지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면 당뇨 망막병증이 15% 이상, 20%까지 이렇게 생겨 있으십니다. 언제부터 당뇨가 시작되는지는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10년이라고 해도 그 10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없을 것 같아도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혹시나 이제 당뇨합병증이 발견이 되셨다 하면은 그 단계에 따라서 주기가 좀 짧게라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를 언제 어떻게 적기 할 수 있는지를 가이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